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 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눈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그 순간으로부터 말이죠. 저는 평생을 성형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얼굴을 다루면서도 정작 제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낀 건 참 이상하게도 단 한순간이었어요. 딱 3년 전 여름이었어요. 하루 종일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고 나서였죠.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피부가 너무 당기고 따가웠어요. 평소에 쓰던 보습 크림을 2번이나 덧발랐는데도 금세 메말라 버렸고요. 눈가엔 얇고 잔잔한 주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턱선 아래 피부는 살짝 처지기 시작했더군요. 안색은 칙칙하게 그을린 듯 탁했고요. 그날 처음으로 나도 늙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저 시간만 보내다 보면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 시절 저는 이미 폐경을 겪은 지 2년 정도가 지났고 갱년기 증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피부는 속도를 달리하고 있었더군요. 탄력은 줄고 혈색은 옅어지고 입가의 피부톤은 얼룩덜룩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 의사라는 직업적 자부심도 이 변화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폐경기 전후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막상 내 피부가 그 이론의 대상이 된 순간엔 마음이 퍽 허전해졌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 유지 기능, 피부 두께, 혈관 확장 능력까지 서서히 저하되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눈앞의 변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거울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의 변화를 수치로 분석하듯 제 피부도 기록하고 관찰했죠. 새치가 몇 가닥 더 생겼는지, 화장이 왜 들뜨는지, 오후만 되면 왜 눈가가 푹 꺼지는지. 이런 관찰은 처음엔 단지 습관 같았지만 나중엔 일종의 경고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경고요.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첫 5년 동안 피부 콜라겐이 평균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첫 1년 안에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시절 제 진료실에는 원장님, 왜 이렇게 지쳐 보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도 예의도 아니었죠. 정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었고요. 거기엔 어떤 외과 수술보다 복잡한 질문이 숨어 있었어요. 이 변화,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모든 스킨케어 루틴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의학적 개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이 노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뒤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져요. 건조함이 진정한 통증처럼 다가오고 아무리 진한 수분 크림을 발라도 메마른 속살까지 닿지 않죠.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표면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피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르몬의 침묵이었어요. 폐경이란 단어는 보통 생리의 종료로만 생각되죠. 하지만 진짜 폐경은 우리 몸 안에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죠. 이 작은 분자가 여성의 생식 기능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더군요.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천연 보습 인자인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동시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즉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두 기둥의 생성도 촉진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뼈대를 잃은 천막처럼 피부는 무너지고 주름은 깊어지며 얇아진 진피층은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죠. 제가 가장 먼저 체감했던 건 피부의 얇아짐이었어요. 이전에는 손끝으로 문질러도 탄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 압력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아물더라고요. 재생 속도가 확연히 줄어든 거죠. 그것도 에스트로겐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기고 유기농 화장품을 쓰며 나름의 건강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 몸의 핵심 시스템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기능을 멈췄다는 걸 느꼈을 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전이 일어난 전기 배선처럼 전체 구조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도 의사니까 알고 있었죠. 여성 호르몬은 단순히 생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요. 뇌, 심장, 뼈, 그리고 피부, 그 어느 것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특히 피부는 그 변화가 고스란히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그 시기엔 의외로 한 가지 정보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피부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 표피뿐 아니라 진피 깊은 곳의 섬유화세포에까지 작용해 피부 회복과 항염 기능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명백한 호르몬 감소에 따른 생물학적 붕괴였던 거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가 우스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실험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꽤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언제나 균형 잡힌 호르몬 관리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 자신의 피부에는 그냥 좋은 크림 하나만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호르몬 시스템의 부재를 메울 수는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정밀하게 확인했고 전문 내분비과 의사와 상담하며 내 피부와 삶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감정과 생물학,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용기가 결합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루틴이 반복됐어요. 세안, 토너, 세럼, 아이크림, 수분크림, 그리고 선크림. 일명 스킨케어 6단계라 불리는 정석이었죠.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던 시기, 저는 제품 하나하나를 더 정교하게 바꿨습니다. 레티놀 농도를 0.1%에서 0.3%로 높이고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를 이중으로 레이어링했어요. 팩도 매일 했고 앰플은 시리즈별로 바꿔가며 써봤죠. 그런데도 피부는 마르기만 했습니다. 진짜 마르더군요. 바르는 순간만 촉촉하고 금세 속부터 쩍쩍 갈라지는 느낌. 거울 속 저는 매일 조금씩 더 지쳐 보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계절 탓일 거라 여겼어요. 가을이었고 공기도 건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환자분들 중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발라도 피부가 더 푸석해질까요? 탄력이 하루하루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그분들과 제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름하자면 스킨케어 무기력기였어요. 아무리 공들여도 아무리 고가의 제품을 써도 피부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보습이나 화장품 문제가 아니란 거요. 피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밑바탕이 변했다는 의미예요. 피부 장벽의 재생 능력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실 레티놀 같은 성분은 30대에는 참 잘 듣죠. 각질 턴오버를 유도해서 피부결을 고르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기능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폐경기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피부는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 오히려 자극이 되기도 해요. 저도 레티놀을 바르던 날이면 아침 세안 후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발견하곤 했어요. 웃기게도 나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킨 셈이었죠. 또 히알루론산, 원래는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성분이지만 주변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피부 깊은 곳의 수분을 끌어내어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지 이토록 공을 들였는데 결과는 반대라는 걸. 그러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접했어요. 50대 이후 여성 중 70% 이상이 기존의 스킨케어 루틴에 효과 없음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피부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래요. 지방층이 얇아지고 혈류량이 줄고 피지선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성분이 피부 속으로 도달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스킨케어는 예방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미 변화가 시작된 이후의 피부에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후배 의사가 제게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내심 찔렸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컨실러가 주름 사이로 끼어드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화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이후로 저는 스킨케어 루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보습이나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신호를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내 피부가 나와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시 병원 사무실 한쪽에 앉아있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진료가 다 끝나고 불 꺼진 진료실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제 앞엔 폐경 후 피부 변화에 대한 최신 의학 논문들이 쌓여 있었고 화면엔 국소 호르몬 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젠 이론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겠다는 감각이 몸 전체를 감쌌죠. 제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티던 것은 사실 의사로서의 객관성이었어요.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권장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그 환자가 나가더니 너무나 감정적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이 시술이 과도한 건 아닐까? 이건 욕심이 아닐까? 내 피부가 원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에 또 다른 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성으로서의 나. 거울 앞에서 더 이상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웃을 때마다 입가가 당기는 그 불쾌함을 견뎌야 하는 나. 75세지만 아직 환자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나.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제 피부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택한 건 국소 호르몬 요법이었죠.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저용량 에스트로겐 크림은 전신 흡수율이 낮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피부 수용체에 바로 작용하니 우리가 피부에 기대하는 보습, 탄력, 광채에 비교적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처방은 신중히 했어요. 먼저 혈액 검사로 에스트로겐 수치를 확인하고 자궁 내막 상태와 유방 건강 이력을 따져봐야 했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간의 화끈거림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자 피부 속에 수분이 돌아오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피부는 이미 진피층 구조까지 변해 있었고 단순히 표피를 자극한다고 돌아올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마이크로니들링이었어요.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수많은 구멍을 낸 뒤 재생 과정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피부는 상처를 치유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탄력이 회복됩니다. 첫 시술을 받고 거울을 봤을 때 솔직히 겁이 났어요. 붉어지고 퉁퉁 부은 피부는 낯설고 이게 정말 회복이 될까 불안했죠. 하지만 단 며칠 만에 피부가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그냥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눈으로도 보였거든요. 턱선이 살짝 올라가 있고 안색이 붉은기가 돌아왔으며 잔주름이 조금 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감동한 건 피부가 다시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반응이던 피부가 제 신호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재생 치료를 봐왔지만 그걸 제 피부에서 경험하니 정말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 중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은 그룹은 3개월 만에 피부 두께와 보습 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 이 효과는 정기적 사용과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맞춤 처방이 중요하죠. 어떤 날은요, 스스로도 웃겼어요. 내가 내 얼굴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날이 오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있는 돌봄이라는 거려. 나 자신에게도 내 환자들에게도 말이죠. 시술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날, 마음속은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을 해왔지만 직접 누워서 받는 건 처음이었죠. 프락셔널 레이저. 이름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저는 꽤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미 피부 속까지 무너져버린 상태에 드디어 진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술은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시작됐어요. 미세한 레이저가 피부에 수천 개의 작은 열 자극을 가해 손상된 콜라겐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죠. 바늘은 없지만 피부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피층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셈이죠. 통증은 글쎄요. 75세에 제가 참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꽤 괜찮은 편이었단 얘기겠죠. 시술 직후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동안 화장은 못하겠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 모습마저도 기대가 되더군요. 왜냐고요? 피부가 그만큼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피부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붉은 기가 돌았고 일주일쯤 지나자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후 저는 진료실 화장대 거울 앞에서 멈춰섰죠. 안색이 확연히 맑아져 있었거든요. 마치 뿌연 유리를 닦아낸 것처럼요. 가장 놀라운 건 환자분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원장님, 피부에 뭐 하셨어요? 완전 환해졌어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스겠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확신이요. 레이저 외에도 저는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시술들을 모색했어요.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마이크로니들링과 PRP, 자가열혈소판, 병행요법이었어요. 제 혈액을 채취해 성장인자를 분리한 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죠. 이 시술은 피부를 안에서부터 회복시키고 전반적인 톤과 텍스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이런 시술은 단순한 외모 회복을 넘어서서 감정 상태까지 변화시키더군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외모 만족도는 자존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자존감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실제로 저 역시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우울한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어요.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표정이 생기 있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 파운데이션이 다시 붙기 시작했어요. 들뜨지 않고 균일하게 발리는 느낌. 이건 화장품 광고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피부 상태인데 그게 제 피부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마법 같죠?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미세재생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20대처럼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반응할 수는 있다는 것. 내 피부가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피부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와의 화해였어요. 늙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돌보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안티에이징이 아닐까요?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화장을 마쳤을 때였어요.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들여다봤죠.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인상이 있었어요. 깊었던 팔자주름이 옅어졌고 눈가주름도 덜 도드라졌죠. 무엇보다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생기가 돌았어요. 그 모습은 젊어졌다기보다는 편안해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병원에 오시는 단골 환자분들이 원장님, 요즘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하며 눈을 반짝이곤 했죠. 어떤 분은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어요. 어떤 크림 쓰세요? 시술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과하게 힘을 빌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피부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피부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다시 반응을 보여주고 내가 한 노력에 응답해주는 상태를 말하죠. 저는 다시 피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수분이 잘 스며드는 느낌, 저녁마다 당김없이 편안한 얼굴, 주름 대신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는 이마. 마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요. 특히 화장할 때의 변화는 확연했어요. 파운데이션이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것을 넘어서 피부의 수분량과 유분 밸런스가 안정됐다는 증거거든요. 화장이 들뜨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거울을 덜 들여다보게 되고 그건 곧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요. 나 자신을 점검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흐름을 즐기게 되는 거죠. 제가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피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니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외출할 때 옷 고르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예전엔 늘 목을 가리는 스카프를 둘렀지만 요즘은 가벼운 셔츠만 입고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환자들과 눈을 마주칠 때의 느낌도 달라졌어요. 한 번은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여. 그 말이 정말 고맙더군요. 예전엔 피부가 좋아 보인다, 주름이 줄었다는 칭찬이 반가웠다면 지금은 표정이 편안하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 더 위로가 돼요. 그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까지 비춰주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이 변화가 시술이나 크림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변화였다고 봐요. 억지로 젊음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하게 된 것. 그 자세 자체가 피부에, 얼굴에, 태도에 묻어나오는 거죠. 최근 저는 피부와 감정의 연결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이 안색에 들이오는 그늘, 그리고 반대로 자존감 회복이 주는 자연스러운 생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얼굴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단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감정적인 회복이기도 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나 하나의 변화였지만 주변 여성들 사이에 작은 대화의 불씨를 지폈거든요. 나도 그런 시술 해볼까? 호르몬 크림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아직 망설이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그 변화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회복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순간 저는 늘 주방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립니다. 스팀 소리, 원두 향, 그리고 제 얼굴에 비치는 따사로운 빛. 매일 반복되는 이 풍경이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과거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결과를 기대했다면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시간 자체가 감사하더군요. 사실 아무리 시술을 하고 좋은 크림을 써도 노화라는 흐름 자체를 멈출 순 없어요.
오늘도 어딘가에는 또 하나의 주름이 생기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중 하나는 꾸준함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저용량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을 아주 얇게 바르고 주일회 마이크로니들링 케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수면, 영양 균형, 간헐적 단식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더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태도예요. 과거엔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죠.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면 가치를 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를 알아요. 진짜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태도에서 오는 거라는 거요. 물론 변화가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폐경이 시작되고 거울 속의 변화가 확연해지던 그 첫 해에는 저도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의사로서 자신감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도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이 저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었고 결국엔 제 삶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지금 제게 노화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나를 가꾸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늦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해요.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때예요. 왜냐하면 내 피부는 여전히 나와 대화하려고 하고 내 마음도 여전히 새로움을 갈망하니까요. 최근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지금의 내가 50대 때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의 삶은 너만의 리듬으로 아름답게 흐를 테니까.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혹시 거울을 보며 주름을 세고 계신가요? 혹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당신의 피부도 마음도 여전히 당신의 손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저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자 새로운 나를 환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생길 때면 예전처럼 움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주름을 표정의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웃음이고 사랑이고 인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이 밤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천천히 오늘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어요. 피부 속에 남은 미세한 자극, 레이저의 따뜻한 잔열, 그리고 거울에 스치듯 비친 내 표정. 모두가 오늘도 내가 나를 돌보았다는 증거 같아요. 폐경은 단지 생리의 끝이 아니라 생물학적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큰 전환점이에요. 그 변화는 피부에, 몸에, 감정에 너무도 정직하게 드러나죠.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했어요. 칙칙한 안색, 깊어지는 주름, 무기력해진 스킨케어 루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의사로 돌아가 제 피부와 삶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국소 호르몬 요법과 마이크로니들링, 프락셔널 레이저, PRP. 많은 기술을 경험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지금은 시술의 결과보다 그 시술을 받을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긴 그 결심이 더 고맙게 느껴져요. 하루하루 거울 앞에서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 괜찮았어? 그리고 그 대답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길 바라요. 어떤 단계에 있든 어느 나이든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는 시간을 기억하지만 마음은 그 시간을 새롭게 덧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끝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아주 조용히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잘 자요.